안녕하세요. 조인씨의 윤드림입니다. 조인씨의 첫 번째 영상 강의 컨텐츠이고요. 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조인씨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강의는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단계에 맞는 내용들로 강의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장은 3개 혹은 4개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의들은 조인씨 코파운더 또는 에듀케이터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업에서의 실전 경험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챕터는 쇼타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코딩 그리고 실습을 함께 진행하면서 챕터와 강의를 보다 현실감 있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가 다룰 강의는 러닝 앤드 해킹 VPC입니다. 4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WS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VPC를 살펴보고요. 실제 VPC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테스트하는 것까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SN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명 정도로 이루어진 조그만 팀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2개의 영역을 나눠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AWS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왜 AWS냐면은 주변에서 AWS를 이용하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세팅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죠. 그 중에서도 VPC를 우선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위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VPC가 바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인프라라고 하면은 보통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AWS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바로 네트워크인 VPC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EC2라고 부르는 가상 컴퓨터이고요. 우리가 VPC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인프라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AWS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바로 VPC인 거고요. 우리는 VPC를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인터넷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인터넷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인터넷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발생한 게 바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환경도 여기에 맞춰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긴 하지만 웹 브라우저로 클라우드 관리자 화면에 접근해서 버튼 몇 번 클릭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예전에는 좀 규모가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야 한다 싶으면은 하드웨어 용량 산정하고 RF 보내고 견적 요청, 데이터 센터 계약, 하드웨어 오면은 OS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서버 만들고 연결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서 했어야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주기가 개월 단위니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개발 환경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긴 합니다만 클라우드 시스템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준비할 것들이 꽤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시장에 반응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에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NoSQL, 머신러닝, AI, IoT, 메시지 큐 등등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이들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럭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레고 조립하듯이 서비스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좌는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각 챕터는 10분에서 15분 길이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틈틈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VPC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VPC 특성상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VPC를 이용해서 실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 만들어진 VPC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엔진엑스 웹 서버가 있는데요. VPC에서 엔진엑스 웹 서버를 설치해서 서비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살펴보는 강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AWS에 VPC를 만들고 여기에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인터넷에서 웹 브라우저로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간단히 적어볼게요. 먼저 VPC를 만듭니다. VPC 위에 엔진엑스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엔진엑스 웹 서비스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자면은 VPC 위에 VP 네트워크니까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EC2를 올리고 그 위에 엔진엑스 설치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어떤 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IaaS, PaaS, SaaS를 설명하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요즘에는 가상화 솔루션, 여기 위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미들웨어, 런타임 등등등등 쌓아 올리고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온프레미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센터에 죽 치고 앉아서 하드웨어 설치하고 OS까지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제 실행을 시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IaaS는 네트워킹에서 가상화까지 영역을 밑단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위임한다고 해야겠죠. 이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운영체제부터 신경 쓰면 됩니다. 단순해졌죠. 파스는 여기에 더해서 런타임까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딱 코드만 개발해라. 이런 게 되겠죠. 사스는 코드 개발도 귀찮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렴 이제 하는 겁니다. AWS는 IaaS부터 SaaS까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VPC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 위에 서버를 올려야 되겠죠? 네. 서버는 EC2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에 서비스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VPC로 네트워크 만들고 그 위에 서버 올리고 이제 그 위에 엔진엑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거죠. 이번 강좌에서는 이 중에서 VPC까지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 VPC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전에 인터넷이 있죠.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입니다. 각 네트워크 안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가 없습니다. AWS에서 VPC를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VPC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 개인의 네트워크, 즉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부터는 격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제 네트워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VPC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인터넷으로부터 우리들이 만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상의 여러분만의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VPC를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버추얼인 이유는
예전처럼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고, 프라이빗은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AWS 위에 존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AWS를 이용해서 이렇게 존시 VPC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인터넷과 격리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AWS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서버를 만들고 우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연결해줄 어떤 관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주면은 비로소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 고객들,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중복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VPC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에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에 EC2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인터넷으로의 관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WS는 아마존.com의 서비스이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죠. 2000년 초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클라우드의 전신이 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걸 자신들의 서비스로 만든 그러한 사례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을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그냥 API만 호출하는 것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API도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WS에서 API를 조합해서 만든 웹 콘솔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버튼 클릭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대여 서비스 같은 거고요. 그 규모가 인터넷상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준으로 이제 거대한 거죠. 지금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 도로, 철도와 같은 기간 산업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대접을 받고 있죠. 이것저것 가져다가 쓰면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일종의 플랫폼인 거죠. AWS 핵심 서비스는 VPC EC2 S3이고요. VPC는 설명드렸다시피 네트워크이고요. EC2는 CPU, 메모리 디스크를 포함한 서버 컴퓨터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S3는 스토리지 서비스이고요. 객체 스토리지라고도 하는 서비스인데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FTP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 세 개 서비스는 앞으로도 진리도록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란 시스템 네트워크를 포함한 API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대여해서 지불하는, 그리고 당연히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핵심적인 서비스는 VPC, 그리고 EC2, 그리고 S3,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WS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WS는 전 지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많은 주요 지역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리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주황색 동그라미들이 바로 이제 리전이고요. 이 리전 안에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은 각 리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들로 구성된 게 바로 리전인 거죠. 리전은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이 리전 정보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서울 리전이 있고요. 지금 이 그림대로 보면은 서울 리전은 2개의 물리적인 센터로 구성된 이제 리전이 되는 거죠. 이 리전들은 이제 AWS의 전용 네트워크로 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어떤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북미나 유럽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엄청난 과업이었죠. 각 지역의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설치하고, 다시 운영체제 올리고, 여기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요. 뭐 도메인 설정하고, 엔지니어도 따로 이제 구해야 되고,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됐던 것들이죠.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AWS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글로벌한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해지게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AWS 글로벌 인프라는 리전과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서비스 지역에 리전이 구성되고요. 각 리전은 2개 이상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그 하나가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서울 리전은 4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서 서울 근처에 4개의 AWS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용성 때문이고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흔히 가용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AWS 인프라 구성은 리전으로 구성이 되고요. 리전은 2개 이상의 구성된다. 그리고 리전은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리전 아니고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AWS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쪽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그림은 3개의 가용 영역을 가진 리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AWS 사용자는 동일한 일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용 영역에 분산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가용 영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2개의 가용 영역에 배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은 뭐 지진, 정전, 화재, 네트워크 장비 문제, 어플리케이션 문제 등등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몇 번 언급했던 가용성이라는 개념은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가동률과 거의 비슷한 의미이고요. 이렇게 가용 영역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가용성, 소위 말하는 99.99%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런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그림은 VPC의 실제 구조를 단순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네트워크는 그런데 6만 개 이상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하나로 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브넷이라는 더 작은 단위 네트워크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빌딩을 지을 때 빌딩 전체를 하나의 방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죠. 어떤 공간은 출입 권한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도 동일합니다. VPC도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서브넷을 네트워크 공간을 나눌 수 있고요.
이 서브넷은 크게 퍼블릭 서브넷과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두 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으로부터 출입이 통제되는 네트워크이고요. 퍼블릭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이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AWS 걸리지 않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둬서 밑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단순하지만 모든 VPC 네트워크는 실제 이 모양을 확장해서 설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VPC 네트워크의 구성이죠. 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할당되는데, 이거를 서브넷이라는 걸로 더 사용을 합니다.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시간인 만큼 클라우드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주로 설명했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강좌인 쇼타임에서는 VPC를 설계하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oinc.help@gmail.com으로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